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어, 음, 이게 이제 행동주의 이론에서 나온 방법인데, 뭐 행동주의라 그래서 행동주의는 이제 우리가 인지주의가 있고 행동주의가 있고 이제 티오리로 얘기를 하면 인지심리학이 있고 뭐 그다음에 behavioral psychology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티오리가 있는데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task analysis예요. task analysis는 task 그러면 이제 스킬 그러면은 이제 기술이죠. 그러면은 모든 이제 우리가 배우잖아요. 배우는 그 기술이에요. task analysis, analysis는 뭐예요? 분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task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이에게 청소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아이에게 침대를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아이에게 칫솔질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세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아니면 읽기를 가르쳐 준다. 모든 거에 이 테스트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에게 쉽게 겨울에 이제 자켓을 입는 아이들이 자켓 입는 거 가지고 굉장히 이제 배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다음에 옷 입는 거 처음에는 이제 아기들이 막 2살 정도 되면 자기가 막 다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맨날 이제 머리에다 이렇게 옷을 끼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팔을 빼고 이렇게 입혀주는 그걸 아니까 그냥 갖다가 옷에 티셔츠를 그냥 무조건 이렇게 끼우려 그래요, 머리에. 그러다 보면 막 팔도 이제 팔을 자기가 막 끼우죠. 그러면 머릿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막 이제 아이가 나중에 가면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태스크인 거예요. 그러면 분석을 한다는 거는 어떤 가르쳐야 되는 과제가 있잖아요. 뭐 레슨이 있을 수도 있고 과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애널라이즈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태스크에 관계되는 그 기술들 있잖아요. 뭐 물 마시기, 칫솔질하기, 손 씻기, 그죠? 화장실 가기 이 모든 거가 어때요? 여러 가지 기술이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순서로 우리가 애널라이즈를 하는 건 이제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되는 거, 어른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우리 아이를 맨날 칫솔질을 해줬는데 아이에게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거를. 혼자서 할 수 있게. 그죠? 어른들은, 아이가 뭐든지 혼자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아이들 이제 키우게, 이제 꼬맹이들을, 갓난쟁이를 이렇게 키울 때, 제가 농담처럼, 누가 3살까지만 아이를 키워주면 10명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3살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다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3살까지는 애들이 너무 헬플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성질이 급한 부모는 이제 아이들을 일찍부터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야지 제가 육체적으로 힘이 덜 들어가니까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꼬맹이들한테 말 기술도 아직 잘 모르고 세상도 잘 모르고 요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면 이제 요렇게 2살, 3살, 4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나 우리가 아이들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가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가지고 그룹 어텐션이잖아요. 애들이 전체적으로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는데 이게 디스턴스가 굉장히 멀잖아요. 아이가 책상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이들은 쉽게 이렇게 산만해져요. 거리가 있으면 앞에서 선생님이 바로 책상에 앉아서 원투원으로 앉아서 아이를 딱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을 훨씬 잘하는데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 교실에서 이렇게 우리가 특히나 학습장애 아이들 같은 아이들은 어 IQ가 아이들이 노멀 레인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잘 못 배워요. 근데 많은 아이들 중에서 이 그룹 어텐션이 안 돼서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IQ가 벌써 뭐 100이다, 90이다, 110이다, 120이다. 뭐 심지어는 막 130인 이런 아이들도 읽기 쓰기를 못 배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교실 안에서 선생님하고 이제 이렇게 할 때 1학년, 2학년, 3학년 요 중에 못 배워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IQ가 그 정도 되니까 아이가 어때요? 못 배우면 이게 학습장애아가 되잖아요. 얘는 지적장애아도 아니고. 그런 것처럼 이 그룹 어텐션이 안 돼요. 그런 아이들은 1대1로 딱 앉혀가지고 가르치면요. 몇 개월 안에 쫙 배워요. 영어 읽기를. 한국말이야 뭐 워낙 가르치기가 좀 쉬워요. 영어보다는 훨씬 쉽거든요. 근데 영어 읽기를 아이들이 몇 개월이면 왜냐하면 기본적인 지적 능력이 있으니까 아이가 금방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어른이 얼마만큼 요 태스크를 잘 애널라이즈를 해서 이제 그 태스크를 애널라이즈하면 요 기술, 요 기술, 요 기술 이제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가는 거를 예를 들면은 어때요? 아이들이 옷을 화장실에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화장실이 닫혀 있으면 아이들이 그 손잡이를 비틀어 가지고 열어야 되잖아요. 이건 파인 모터 스킬이거든요. 이게 여는데 이게 이제 힘이 없으면 아이들이 손에 힘이 없으면 특히나 이제 우리 자폐성 장애 같은 애들을 보면은 손을 이렇게 꽉 잡지를 못하거든. 이렇게 이 모로 센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 꽉 잡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걸 잘 못 열어요. 그럴 때 이 힘 주는 것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문 열고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만일 화장실이 이제 1인용 화장실이면 불도 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중 화장실이면 어때요? 이제 화장실에 가서 어느 칸이 비어 있는가를 또 아이가 봐야 되잖아요. 이건 이제 비주얼 스페이셜 퍼셉션이에요. 인지 능력에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옷을 어때요? 내리든지 또 스커트를 입은 아이들은 이 스커트를 잘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앉아야 되잖아요. 앉아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휴지를 꺼내서 닦고 그죠? 일어나서 옷을 또 입죠. 그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때요? 센소리 모로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센소리 모로 센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소근육 센스가 들어가요. 그런 거를 이 손가락이 날렵하게 그렇게 잘 해야 하고 나와서 이제 이거 어때요? 내리죠? 또 나오죠? 나와서 손 씻었죠? 그러면 손은 또 어떻게 씻어요? 수돗물을 열고 손을 적시고 비누를 짜고 비비고 그다음에 헹구고 수돗물을 잠그고 또 어때 휴지를 꺼내서 닦고 휴지통에 버리고 그죠? 그리고 어때요? 또 문을 열고 상당히 많은 스킬이 들어가잖아요. 요거를 한 개 한 개를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뭘 해요? 체이닝을 해요. 그러면 태스크 어널리시스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체이닝은 뭐예요? 우리가 체인이 사슬이잖아요. 사슬처럼 요 기술들을 어떻게 해요? 쭉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뭘로 연결을 해요? 기술 지금 제가 화장실 스킬을 말한 건 뭐부터 했어요? 순서를 얘기를 했잖아요. 문을 열지 않으면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다음 화장실에 들어가서 빈칸이 어디 있는 거를 아이가 확인을 못하면 어때요? 아무 데나 문을 열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들어가서 아이가 어때요? 옷을 이렇게 이 기술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빨 닦는 것도 똑같잖아요. 아이가 이빨부터 닦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칫솔, 내 칫솔을 찾아야 되잖아요. 가족도 칫솔이 다 들어가 있. 학교에 같으면은 아이들, 친구들 칫솔이 쫙 걸려 있으면 거기서 자기 칫솔을 찾는 거. 비주얼 스페셜 퍼셉션이죠. 자기 그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트도 해야 되잖아요. 내 칫솔 컬러 뭐 이런 걸 보면서 순서도 보면서 그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이런 것도 어때요? 다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기술이 다 순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화장실이나 손닦기나 칫솔이나 이런 거는 이 일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일의 순서가 있어가지고 앞에 기술을 못하면 뒤에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배워가야 돼. 그러니까 체인이 이 시작부터 해가지고 아이들이 차근차근 배워요. 신발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낫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 묶는 거를 뭐 해야 돼요? 먼저 끼워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칸을 끼워야 되잖아요. 첫 번째 칸을 안 끼우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칸을 못 끼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의 순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순서를 알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쭉 부모가 순서대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주죠. 근데 또 한 스킬만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제일 간단하죠. 뭐예요? 앉아있기. 오랫동안 수업 시간이 30분이다 그러면 30분 동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지금 3분밖에 못 앉아 있는 아이를 30분을 갑자기 앉아 있게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에 우리가 킹덤 안에 들어가면 이제 1학년에 들어가면 한국에서는 1학년이고 미국에서는 이제 유치원 킨더가든부터 시작을 하는데 공교육이 제가 이제 새로운 개념을 하나 만들어냈거든요. Initial Student Preparation이에요. 이니셜. 우리가 이제 티처들을 이렇게 교육대나 사범대를 가면 그걸 우리가 이니셜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티처 프레퍼레이션. 그러니까 처음 티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대나 사대에 온 친구들을 이제 처음 초임 교사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교육대에서 하는 게 그것처럼 이 첫 학년 어느 공교육이나 아이들의 이 첫 학년, 그다음 그룹 안에서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 첫 학년의 아이들은 이니셜 스튜던트 프레퍼레이션이니까 처음
학년에 학생 되기를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왜냐면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뭐 유치원을 다녀도 일단은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막 온천지에 이 룰이 없잖아요. 이 아이들이 학교를 쫙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이 첫 학년부터 1학년이든 킨더가든 선생님은 반드시 아이들을 child에서 스튜던트, 러너가 되는 이 쉐이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예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집에서 부모님들이 밥 먹는 동안에 온 식구가 다 밥 먹을 때까지 앉아 있기를 집에 룰로 만들어 놓은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은 학교를 오면 잘 앉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보통 어때요? 부모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게 생각이 없다는 게 막 키운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것을 디테일을 생각을 안 하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때요? 막 하다 보면 아이들은 금방 먹잖아요. 그리고 보통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먼저 도와주고 먹는 경우도 많고, 그럼 아이들은 다 먹고 나면 아이들을 이제 가서 이제 풀이를 해놓고 부모님들이 이제 두 부부가 조용히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른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 편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대부분의 학교에 처음 들어올 때 앉아있기 연습을 거의 안 하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당연히 앉아있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특히나 경험이 없으시거나 아직 이제 초임교사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아이들은 학교에 오면은 잘 앉아 있다고 생각조차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앉아 있기를 시켜야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앉아 있기는 한 가지 스킬이잖아요. 대신에 뭐예요? 이 앉아 있기는 이제 이 뭐라 그래? 듀레이션인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기예요. 그 앉아 있기를 시키면서 또 뭘 해야 돼요? 이 집중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을 쳐다보고, 그래서 제가 아까 학습장에 잠깐 했지만,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일부러 한 첫 몇 달은 그걸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잘 앉아있기, 그거를 갖다 처음에 아이들이 5분 앉아있고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3분 앉아있고 이제 애들 보는 거예요. 쫙.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못 앉아있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왜냐면 어차피 그룹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못 앉아있는 애. 요 아이는 어, 제이슨은 한 3분밖에 못 앉아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3분부터, 2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딱 앉아있게 하다가 이제 선생님이 뭘 하죠. 딱 그러다가 이제 그 2분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아이들을 전부 다 일으켜 세워가지고 한번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서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뭐 옆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책상이 쫙 줄 맞춰 있으면 여기에서 아이들 이거 뭐 브레인 짐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간단하게 체조라든지 이제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 1분짜리를 하고 다시 이제 앉히는 거예요. 앉혀가지고 또 이제 해요. 그래서 한 2분 있다가 또 다시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요 시간을 서서히 이제 늘려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표 안 나게. 그럼 선생님이 3분 있다 하고, 그 다음에 5분 있다 하고, 그 다음에 10분 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블로 나가면 되거든요. 그 10분 있다가 또 일어나서 이제 좀 이제 뭐 교실 뒷칸이라든지 좀 이제 공백이 있는 공간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분.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이제 쉐이핑을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태스크 어널리시스 체인이 쉐이핑이에요. 그럼 체인을 쫙 하고 나면 뭐예요? 이제 그 다음에 쉐입을 해야 되잖아요. 쉐입이란 뭐냐면 길들이기예요.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앉아있기를 지금 시킨 것처럼 아이가 앉아있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 부모님들이 조금 이제 적극적인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조금 더 산만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습게 얘네들 갖다 나중에 가면 막 ADHD 선생님들이 막 아이 데리고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해봐라. ADHD가 있나 검사해봐라 이래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이제 쭉 이거를 해보는 거예요. 아이하고 같이. 그러면 이제 안 되면 아이가 1대1로 앉아가지고 선생님하고 1대1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가 전체로 앉아있을 땐 잘 못 앉아있는 아이가 1대1로 했을 때 잘 앉아있으면 이 아이는 ADHD가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이렇게 그렇게 룰이 베이스된 그런 집단 생활 이런 거에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아이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습관이 되면 어때? 힘들지 않잖아요. 우리가 나쁜 버릇도 습관이 되지만은 좋은 버릇을 습관 들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아니 잠자기 전에 이빨 닦기.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기. 이런 거를 부모가 계속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한 2살부터 잘 못하더라도 어른하고 같이 하기를 습관을 들이면 아이가 이제 저절로 자기가 이제 습관 들이기를 해요.
뭐 목욕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똑같아요. 아기 때부터 부모하고 같이 깐난쟁이여도 이렇게 안고 이렇게 샤워를 하기 버릇을 하면 아이들이 당연히 이제 그게 습관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버릇도 습관, 좋은 것 버릇도 습관인데 이 습관이 이미 들어있는 아이들을 이제 다시 고쳐야 되는 게 이제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버릇을 다시 좋은 버릇으로 바꾸는 거, 요것도 전부 다 태스크 어널리시스를 해서 그 기술을 이제 한 가지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이제 인볼브가 된 게 있는데, 이렇게 앞에 걸 해야지만 그 뒤에 거를 하고, 또 뒤에 걸 해야지 그 다음 거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이어라키가 있는 스킬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이어라키가 없이, 하이어라키가 있는 스킬은, 우리가 하이어라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등급이잖아요. 그것처럼 쉬운 것부터 이렇게 쭉 어려운 걸로 이렇게 체인이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만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화장실 가기 같은 게 뭐예요? 순서만 있는 거예요. 앞에 걸 안 하면 뒤에 걸 못 하는데 그게 굳이 앞에 게 뒤에 거보다 어렵지를 않아요. 단지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이어라키는 뭐예요? 앞에 걸 안 하면 순서가 있어서 뒤에 걸 못하는 게 아니라 앞에 거와 뒤에 거와 그 다음 거와 그 다음 거. 그러니까 아까 손 씻기, 화장실 가기, 옷 입기 이런 거는 각각의 기술이에요. 근데 이 기술이 체인이 돼서 연결이 돼야지 마지막 기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옷 입기를 할 수가 있고, 이빨 닦기를 할 수가 있고, 그죠? 화장실 가기를 혼자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이어라키가 있는 건 어때요? 작은 기술인데 그거를 하면 그 다음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그래요? 우리가 읽기가 그래. 영어로 얘기를 하면 파닉스로 아이들을 읽기를 가르친다 그러면 어때요? 사운드를 알아야지 아이들이 그 사운드를 같이 해서 블렌딩을 해서 사운드와 사운드를 사운드 한 개와 한 개와 한 개를 전부 다 블렌딩을 한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믹서 같이 블렌딩을 해서 이어서 사운드 아웃을 해서 그 다음에 읽어요. 그러면 어때요? 사운드를 알아야 블렌딩을 할 수 있고 블렌딩을 해야 월드를 프로나운스를 할 수 있고 월드를 읽어야지 센텐스를 읽을 수 있고 센텐스를 읽어야 어때요? 이 패러그래프를 읽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읽기를 배워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르칠 때 뭐부터 가르쳐요? 정확도, accuracy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accuracy, 정확하게 아이가 프로나운스를 하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아이가 M자를 보면 하고 사운드를 내는 거예요. A를 보면 에 하고 사운드를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고 에 하고 합치면 어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개 지금 이 블렌딩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까지 가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블렌딩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이가 이제 그 숫자를 보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대로 쭉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빨리 하면은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야? What word? 그러면 이제 아이가 man 이렇게 읽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에게 이제 읽기를 가르쳐요. 파닉스로. 파닉스로 이제 아이들을 읽기를 영어를 가르치면 못 가르칠 아이가 거의 없거든요. 대신에 이제 선생님이 이 파닉스 가르치는 방법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치면 미국 선생님들도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연습을 시켜요. 밖에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그 동료 학생들을 앉혀놓고 이제 연습을 시켜요. 이 파닉스 가르치는 방법을.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 중간에 블렌딩을 할 때 이렇게 끊어버리면 똑똑한 아이들은 끊어도 그거를 컨셉을 딱 캐치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배우는데 이 한 40%에서 밑에 있는 아이들은 이게 끊으면 잘 못해요. 그리고 또 아이들 자신도 선생님이 이렇게 해도 아이가 에,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맨을 연결을 못 시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닉스가 우리가 수학에서 공식을 가르치는 똑같아요. 포뮬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냥 우리가 통문자를 보여주는, 한국말은 통문자로 해도 아이들이 금방 배우거든요. 한국말은 굳이 파닉스를 안 가르쳐 줘도 돼요. 파닉스를 해야지만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은 별로 안 돼요, 한국말은. 근데 영어는 굉장히 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variability라고 그래,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너무나 이렇게 이 규칙이 규칙으로 가르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다양하게. 특히나 미국 영어가 그래요. 이 영국 영어는
스펠링이나 이 발음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바나나 그러면 그냥 우리는 거기다 액센트만 집어넣으면 바나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영어는 바나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카메라 그러면 우리는 카메라 이렇게 스펠링 그러면 영국 사운드는 그대로 발음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캐머라 이렇게 다르게 발음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에서 학습 장애 아이들이 더 많은 이유가 이 컨셉을 선생님들이 킨더가든에서 퍼스트 그레이드, 세컨드 그레이드 때 이거를 정확하게 하면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읽기를 IQ가 60, 50 이렇게 돼도 아이들이 다 배워요. 파닉스로 가르치면 왜냐하면 룰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수학 공식 정확하게 아이들이 배우면 이제 이 무한대로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이 영어도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룰을 이제 지금 이야기가 옆으로 갔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이제 플루언시예요. 그럼 뭐 플루언시는 속도예요. 아이가 모든 단어를 man, school 이렇게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man, went to school 이렇게 아이가 플루언시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플루언시. 그러니까 월드에도 플루언시가 있죠. man 하는 거는 플루언시가 어때요? 느린 거잖아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근데 man 아이가 man을 딱 보면서 아이가 man 하고 발음을 하면 어때요? 플루언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문장을 딱 보면 플루언시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하이어라키가 있는 태스크예요. 그래서 요 태스크를 쭉 제가 지금 인디비주얼 사운드 컨비네이션도 많거든요. 우리가 뭐 TH, 뭐 디프송 막 이러면서 이제 언어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막 그렇게 배웠지만은 두 단어, 두 개, 세 개가 모여가지고 한 사운드를 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TH 발음 같은 거, CH 발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따로 가르쳐 줘야 돼, 아이들한테. 파닉스로 할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블렌딩을 해서 정확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이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또 속도, 플루언시, 애큐러시, 플루언시를 이제 문장으로 해서 나중에 가면 이 플루언시가 학년마다 이제 있거든요. 1분에 몇 단어. 그럼 1학년이면 1분에 최소한 뭐 50단어에서 65단어, 55에서 65단어 정도를 1분에 쭉 읽는 거예요. 그러면 1학년에 플루언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2학년이면 뭐 100 몇십 단어에서 얼마 1분에 이제 그거를 하거든요. 커리큘럼 베이스드 어세스먼트에서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원 스킬이 있고 그다음에 어때요? 이제 멀티플 스킬이 인볼브된 태스크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이제 화장실 가기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독립된 기술이지만 이 독립된 기술을 다 순서대로 배워야지 아이가 그거를 마스터할 수 있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어때요? 이게 순서가 있어가지고 이 하이라키의 순서가 있어서 요걸 안 하면 그 다음 걸 못하고 요걸 안 하면 그 다음 아까 거는 옷 입기 이런 거, 화장실 가기 이런 건 어때요? 이치 스킬을 다 마스터해서 연결해서 순서대로 하는 것만 알면 되지만은 우리가 수학이나 이렇게 아이들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거나 그다음에 뭐 피아노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피아노 가르치는 것도 그다음에 스포츠 스킬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어때요? 어, 한 개의 독립된 스킬이 아니라 처음에 피아노도 손가락에 힘을 가지고 배워야지 우리가 바이엘부터 아주 쉽게 그죠? 그렇게 아주 배워야지 그 다음에 쭉 나가서 체린이 나가고 뭐 체린이 30, 뭐 100번부터 해가지고 30번, 40번 뭐 이렇게 해서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뭐 소나티네, 소나타 막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하이어라키가 있는 스킬이에요. 똑같이 손가락까지 하는 건데 이제 난이도를 높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걸 잘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루언시가 이제 애큐러시와 플루언시가 이제 연결이 돼서 나중에 가면 이제 마스터를 한다. 마지막 이제 한다 그러면 애큐러시와 플루언시가 같이 되면서 이 난이도도 같이 높아져 가는 거. 그렇게 해서 세 가지가 우리가 보통의 이제 세상에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 자신이 또 뭐 피아노를 배운다든지 기타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배드민턴을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때요? 마지막 세 번째 하이어라키가 있는 기술이 어때요? 태스크 어널리시스를 해서 체이닝을 해서 그래서 가장 첫 번부터 마지막까지 쭉 나래비를 체이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첫 번째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에게. 그래서 첫 번째를 쭉 배우면
아까 화장실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1번을 가르치고 나서 그다음에 아이가 1번을 잘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1번에서 10번까지를 쭉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우리가 forward chaining, backward chaining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독립된 기술을 순서대로 쭉 가르쳐서 마지막 걸 하는 건 forward chaining, backward chaining으로 우리가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하이어라키로 돼 있는 읽기라든지 쓰기라든지 무슨 스포츠 기술이라든지 음악 뮤직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거는 무조건 첫 번째부터 해야 돼요. 포워드밖에 없어요. 처음 해서 처음 한 걸 가지고 첫 번째 1번을 다 하면 1번과 2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1번 다 하면 2번을 하고 2번을 다 하면 3번을 하고가 아니라 항상 모든 가르치는 거는 스파이럴이에요. 우리가 스프링 있잖아요. 스프링처럼 1번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2번을 애다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1번과 2번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까지 1번, 2번을 잘하고 나면 이제 3번을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전혀 몰라요. 새로운 기술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홀 월드 같은 경우 있잖아요. 글자 카드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똑같아요. 처음에 5장을 가지고 아니면 3장을 가지고 아이한테 보여주기를 막 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엄마나 선생님이 막 읽어주죠. 그럼 아이는 보기만 하고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아이들은 이제 자기가 아는 걸 못 참거든요. 자기가 알면 일단은 보여줘요. 그러니까 딱 엄마가 넘기면 아이가 이제 자기가 습득이 돼서 이제 바로 얘기를 해요. 그 단어를.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한 5일 정도를 카드를 보여주고 1번을 빼고 6번을 집어넣고 2번을 빼고 7번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똑같죠. 순서대로 해가지고. 그렇지만 이거는 독립된 단어지 1번을 못한다고 해서 2번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태스크 어널리시스를 모든 기술을 이거를 이제 들으시고 혹시 이런 걸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쭉 보세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우리 아이에게 아니면 선생님이면 내가 가르치는 거를 선생님들은 이제 보통 교과서로 가르치기 때문에 교과서는 이미 이 과정을 다 해서 이미 출판사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이미 내놨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가르치면 되는데 이제 이 특수교육에 있는 분들은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특수교육에 있는 경우는 우리가 IEP로 하기 때문에 IEP는 어때요? 교과서가 아닌데 교과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레슨이 아닌데 레슨 플랜 역할을 하는데 이 IEP에는 뭐예요? 이 고울과 목표와 목적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만들어내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 체계가 없이 랜덤이 되기가 쉽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자꾸 하게 되는 랜덤이라는 건 순서가 없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요 태스크 어널리시스, 체이닝, 쉐이핑을 하면 요거를 얼마만큼 어른이 스마트하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IQ 40짜리 아이들, 요런 아이들한테도 이 생활 기술을 요 방식으로 가르치면 아이들이 배울 수 있어요. 자폐성 장애 아이들도 다 배워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배우는 걸 보면서 이제 뭘 알아요, 어른은. 얘의 숨겨진 지적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이게 검사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고 요거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숨겨진 지적 능력, 그러니까 지적 능력 결국 뭐예요? 아이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배운 거를 빨리 배우고 기억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숨겨진 지적 능력을 배우는데 이제 요 태스크 어널리시스와 체이닝과 쉐이핑을 얼마나 잘 해서 만들어 놓은 교과서인 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얼마만큼 많은 아이들이 그 교과서를 가지고 배울 수 있고 얼마만큼 적은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예, 교과서가 이제 완전 자유화니까 학교가 무수한 출판사에서 너무나 많은 커리큘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똑같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커리큘럼을 만든 보통 이제 교수들이 인볼브가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이제 하고 커리큘럼을 처음 만들 때는 누가 그걸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개발하는 사람이 보통 이제 교수들이 많이 개발을 하죠. 왜냐면 교수들이 이제 티칭 경험도 있고 거기에 이제 공부를 해서 이론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많이 하거든요. 한 사람이 했다기보다는 이제 여러 사람이 인볼브가 돼가지고 이제 교과서를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네가 이제 보통 대학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교과서들이. 근데 이거를 초등학교 교과서면 이제 초등학교 교사들을 만드는 교수들이 인볼브가 많이 되겠죠.
이제 중학교는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이 특수교육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한 거와 그런 사람이 없이 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과서를 만드는데 그 만드는 이 개발자들 중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나 아니면은 이제 그 교수들이 초등학교를 경험하, 초등학교 교사를 한 경험이라든지 초등교육을 하신 분들이 이거를 하면 보통의 따라오는 보통에서 스마트한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교과서를 가지고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결국에는 어릴 때 이렇게 지적장애아로 이렇게 분리가 안 된 아이들. 그러면 이제 뭐예요? 경계성 장애 아이들은 보통 학교를 같이 시작을 하거든요. 아이들하고 표가 안 나니까. 왜냐면 애들이 말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경계성 장애 아이들이 표가 나면은 그거는 벌써 IQ가 살짝 떨어지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경계성 장애 아이들은 보통은 우리가 IQ 70, 80 이렇게 되는 아이들은 표가 잘 안 나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Q 60 이렇게 돼도 표가 안 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이 아직 표현되지 않은 숨어 있는 지적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태스크 어널리시스와 체이닝과 쉐이핑을 얼마만큼, 그러니까 태스크 어널리시스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해서 아이를 가르치는 게 어른의 능력인 거예요. 그 아이들을 일반 아이들로 해서 잘 개발을 해서 아이들이 배워나갈 수 있게 하느냐 못하는가는 어른의 능력이지 아이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책에 쓰거나 이러면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오펜시브하게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Learning disability는 결국엔 teaching disability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teaching disability는 뭐예요? 티처들이 disability가 있다는 게 아니라 티처들의 가르치는 기술에 disability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티처들이 자기가 가르쳐야 되는 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스크 어널리시스와 체이닝과 쉐이핑을 스마트하게 아주 잘 세분해서 배우는 아이들의 그 능력에 따라서 그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티칭 디서빌리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당연히 티칭 디서빌리티가 있는 교사한테서 배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러닝 디서빌리티가 더 많이 나오겠죠. 스마트한 교사들한테서 배운 아이들 중에는 러닝 디서빌리티나 마일드 그 경계성 장애 아이들이 좀 더 적게 나오겠죠. 아니면 아이가 경계성 장애가 있더라도 그 아이가 결국에는 그거를 넘어가는데 아이가 극복을 한 게 아니고 아이가 조금 이제 그게 슬로우한데 선생님을 잘 만나서 스마트한 선생님이 아이를 딱 캐치를 하고 아, 이 아이는 이 방법으로 이렇게 가르쳐야겠구나 하고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개발이 되면서 아이가 어때요? 리딩 능력 특히나 어때요? 아이들이 나중에 가면 이제 쓰기 능력 이제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컴프리헨션이잖아요. 이해력이잖아요. 읽기는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금방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쓰기도 받아쓰기 같은 경우는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결국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인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은 뭐예요? 창작력이잖아요. 띵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물을 보면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고의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작가들 이런 사람들 어때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인사이트 통찰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창조를 하잖아요. 창의력이 뛰어나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프리헨션 능력이 돼야 라이팅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라이팅이 돼야 컴프리헨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프리헨션하고 라이팅은 이해력과 이 쓰기 능력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 밑에 아이들 뭐 받아쓰기나 읽기나 이런 것들은 저는 기술이라고 보고 이 thinking, 인지 능력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 그거는 이제 이해력인 거예요. 이해력이 돼야지 아이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이해력을 잘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면 thinking 할 수 있는 생각의 능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다 가르쳐요. 가르쳐서 아이가 계속 옆에서 프롬프트를 줘가면서 하면은 아이가 이제 자꾸 이제 뭐예요? 자극이 오면 이제 아이들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을 하려면 아이들이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생각하기 훈련을 가르치는 거예요.
생각하기 훈련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오늘은 이제 많은 혹시나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를 듣고 계시면 선생님들도 많이 아는 내용이지만은 혹시나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못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 이제 교사들을 트레이닝할 때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것들을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좀 길어졌네요 또. 그래요. 하루 잘 보내세요. 끊을게요.